아무래도 여름이 되니까 햇빛이 강해지다 보니까 피부 상하지 않을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피부가 타지는 않을지 이런 자외선도 세다 보니까 뭐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혹시 내 피부가 노화가 되진 않을지 이런 뭐 걱정이 앞서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름이 되면 자외선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시기죠. 특히나 자주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정말 종류도 많고 성분도 가지각색이죠. 자,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과 또 여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연 소유클리닉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많이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에는 보통 어떤 이유로 많이 병원 찾으시나요? 여름철에 피부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뭐 주근깨나 기미 같은 색소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특히 휴가철 직후에는 일광화상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여름에 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자외선인데 요즘에는 네. 또 오존에다가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지금 정말 피부가 많이 곤욕스러워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자외선, 오존, 미세먼지 세 가지 중에서 뭐 사실 다 안 좋습니다만 어떤 요소가 가장 피부에 안 좋은지 좀 따져볼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다 피부 자극이 좀 심한 편이라서 네. 피부에는 좋지 않은데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자외선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특히나 피부암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노화 이런 것도 네. 얘기하셨는데 예. 광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나 뭐 긴팔 옷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순위로는 미세먼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는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피부에 모공도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또 모공 같은 곳에 남아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존인데 사실 위험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존도 피부 자극이 심하기는 한데요. 특성상 하루 중에서 한 2~3시간 정도만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앞에 두 가지보다는 덜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자외선과 오존, 미세먼지 그 대처 방법이 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자외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외선 차단제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햇빛에 바로 노출이 되는 얼굴이나 손발 같은 부위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외에도 선글라스나 모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존과 미세먼지인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피부에 노출되는 걸 딱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호흡기에 대한 예방인 거지 피부에 대한 예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존주의보가 내리거나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린 날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피치 못하게 외출을 하신다면 돌아오셔서 손뿐만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샤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실내에 있을 때도 뭐 공기청정기나 환기를 통해서 실내에 있는 이런 농도들을 좀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여름철에 이제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게 선크림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네,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죠. 저도 꼭 바르는 편이긴 한데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제대로 잘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법 뭐가 있습니까? 사실 시중에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선택하시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두 가지 포인트를 두자면 바르는 양과 바르는 시기를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얼굴 크기에서는 500원 정도 사이즈의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얼굴 전체에 거쳐서 다 바르시는 것이 좋겠고 간과하기 쉬운 목이나 손등까지도 다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직전에 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길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전에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5분 전에는 발라주셔야지 적절하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거 몰랐어요. 네. 그 시간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차단 지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피지에 의해 잘 지워지거든요. 3~4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은 덧발라주시는 습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곧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 자외선, 햇빛, 피하려는 자, 즐기려는 자가 나뉠 것 같습니다. 뭐 피하려는 자는 햇빛을 피하려는 사람이고 즐기려는 사람은 태닝을 즐기는 사람 태닝. 아니겠습니까? 네. 자, 먼저 자외선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어머니들이 많이 또 고민이실 것 같은데 요즘 또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선블록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어린아이들의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더 연약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또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이나 다른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크림의 제형보다는 성분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피부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부 자극이 적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겠죠. 네. 반대로 이제 아마 그 강한 빛을 즐기시는 분 태닝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태닝이 또 일부에서는 이제 피부암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겁나기도 하는데 그 오해와 진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오해는 아니고요. 오해 아닙니까? 네, 자연 네. 태닝이건 인공 태닝이건 결국은 자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생 빈도나 발생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부 뭐 태닝 로션 같은 곳에 피부 진정 성분이나 약한 자외선 기능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새로 출시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피부가 그렇게 태닝이 되면서 탄다는 건 멜라닌 색소를 유발할 만큼 자외선의 노출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전후로 보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자, 사실 또 휴가 이후에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단한다고 잘 차단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뭐 색소 침착, 기미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여성분들 많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이미 색소가 올라온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완전히 제거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뭐 연고 처방이나 레이저 치료와 같은 치료를 좀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자외선에 노출된다고 색소가 바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일종의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뭐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많이 노출이 됐다, 피부가 뭐 자극적이다라고 했을 때 뭐 쉽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충분히 쿨링해 주시고 보습해 주시면서 미백에 효과가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한 뭐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것도 색소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 알로에팩, 오이팩, 감자팩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 뭐 말씀하신 오이팩이나 알로에팩 같은 경우는 수분감 자체도 굉장히 충만하게 있고요. 또 피부 온도를 낮춰주면서 그러니까 피부 쿨링 효과와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해 자극받은 피부들을 진정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일광화상이 너무 심해서 피부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다고 하죠. 수포가 생기거나 껍질이 벗겨졌을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가벼운 일광화상에 사용하시는 것은 효과가 좋습니다. 앞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 얘기할 때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꼭 바른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름철이 아니어도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게 좋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름철에 자외선이 강하다고 느끼는 건 자외선 중에서도 그중에 자외선 B라고 하는 광선이 있거든요. 네. 그 노출량 때문에 느끼는 거고 실제로는 자외선 A의 그 양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자외선 A는 1년 내내 거의 지상에 비슷한 양이 도달하게 됩니다. 실내로도 예. 투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뭐 그리고 실내 활동만 하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상품 종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유의하고 골라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성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에서 바로 이 광물 같은 속에 있는 성분들이 자외선을 산란시켜서 피부 속으로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는 원리거든요. 네. 단점은 백탁 현상이 있고 조금 발림성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지만 피부에 자극이 없고 순하기 때문에 이제 데일리로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서 화학 성분이 산란을 시키기 때문에 발림성이나 백탁 현상은 없지만 일부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역류화나 내지는 뭐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또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성분을 잘 가리셨으면 그 다음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보시는 것이 좋은데 단순히 SPF 지수라고 해서 뒤에 나와 있는 숫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PA 지수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서 내 네. 활동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형입니다. 피부 타입이나 바르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조금 더 산뜻할 수 있는 로션 제형이나 쿠션 제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좀 더 오일리한 밤이나 크림 제형을 선택하시면 좀 더 똑똑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화면 좀 잠깐 계속 비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가 용어가 헷갈려서 그래요. SPF는 제가 압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이 블럭해주는 기능이 시간. 네. 그렇죠. PA를 모르겠네요.
사실 저 SPF 지수와 PA 지수를 확인을 하시려면 자외선에 대해 좀 더 잘 아셔야 하는데요. 자외선은 안에서도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A와 B, C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자외선 C는 사실 오존층에서 거의 다 걸러지기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않고요. 자외선 A와 B가 나뉠 수 있는데 각각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SPF,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PA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PA 같은 경우는 자외선 A는 주로 색소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소를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PA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플러스 뒤에 표시가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SPF 지수는 자외선 B를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의 홍반이나 일광화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뒤에 숫자가 클수록 차단 그 시간이나 차단 기능이 더 좋아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숫자 1이 더 증가하면 15분 정도의 차단 효과가 더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자외선 A는 여름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계속 노출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거고 자외선 B는 여름철에 좀 특히 많이. 그러면 여름철에는 자외선 B에 해당하는 SPF 지수를 잘 봐야 되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계절에는 이제 PA 지수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잘 됐죠? 네, 저 원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몰랐어요. 네. 그 앞서서 3-4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줘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SPF가 크면은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간격을 조금 길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꼭 그렇진 않나 봐요. 그런데 지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저 비례해가지고 15분씩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아, 예.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후에는 좀 꺾은선 그래프처럼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땀이나 피지에 쉽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덧바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름철이니까 피부 관리 이렇게 하자 팁 좀 전해주세요. 사실 여름철에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포인트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이거든요. 네. 피부에 수분감이 충분해야지 사실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한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 기능 말고도 평소에 물 많이 드시고 좀 보습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 피부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희한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